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1500년 전 고구려에서 일어난 가장 아름답고 감동적인 사랑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사랑이 한 인간을 그리고 역사를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진짜 기적의 이야기입니다. 지금부터 신분의 벽을 넘어 영웅을 만든 전설적인 여정을 함께 떠나볼까요? 구독, 좋아요. 때는 서기 500년대 고구려 평원왕의 시대. 평원왕에게는 특별한 딸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평강공주. 평강공주는 어릴 적부터 유난히 울음이 많았습니다. 조금만 슬퍼도 조금만 속상해도 눈물을 흘렸죠. 어느 날 또다시 울고 있는 공주를 본 평원왕이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너 그렇게 자꾸 울면 커서 바보 온달에게 시집 보낼 줄 알아라. 신하들이 웃었습니다. 왕비도 씩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온달은 당시 고구려 백성들 사이에서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좋은 의미로 유명한 게 아니었죠. 바보 온달이라는 별명으로 불리며 그는 가난하고 어리석어 보이는 사람의 대명사였습니다. 아무도 그 농담을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단 한 사람 평강공주만은 달랐습니다. 어린 공주는 눈물을 닦으며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아버지는 왕이시잖아. 왕의 말씀은 법이고 약속이야. 그럼 나는 정말로 온달님에게 가는 거구나. 세월이 흘러 평강공주는 아름다운 여인으로 성장했습니다. 그녀는 단순히 외모만 아름다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지혜롭고 의지가 강하며 무엇보다 한번 마음먹은 일은 반드시 해내는 성격이었습니다. 평강공주가 혼인 정년기가 되자 궁궐은 온통 혼담으로 시끌벅적했습니다. 고구려 최고의 귀족 가문들이 앞다투어 사윗감 명단을 올렸습니다. 평원왕은 기뻐하며 공주를 불렀습니다. 평강아, 이제 내 혼처를 정해야겠구나. 이 중에서 마음에 드는 사람을 골라보거라. 하지만 평강공주는 명단을 보지도 않고 조용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버지, 저는 이미 정해진 사람이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어릴 적 저에게 약속하셨잖아요. 바보 온달에게 시집 보내겠다고요. 순간 대전이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평원왕의 얼굴이 돌처럼 굳어졌습니다. 그건 그냥 농담이었다. 어찌 왕실의 공주가 그런 천한 자에게. 아버님, 왕은 두 가지 말을 하지 않으며 한 번 내뱉은 말은 천금과도 같다고. 저는 그 가르침을 지키고 싶습니다. 평원왕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자신의 말이 화살이 되어 자신에게 돌아온 것입니다. 평원왕은 결국 고개를 저으며 손을 내저었습니다. 좋다. 내 고집을 꺾을 수 없다면. 하지만 한 번 나간 공주는 다시 궁으로 돌아올 수 없다. 그것도 감수하겠느냐? 평강공주는 담담히 대답했습니다. 네, 아버지. 궁녀들은 울면서 공주를 만류했습니다. 공주마마, 어찌 이러십니까? 바보 온달은 늙은 어머니와 움막에서 거지처럼 산다고 합니다. 그날 밤 평강공주는 자신의 패물과 비단을 보따리에 싸고 망설임 없이 궁궐을 나섰습니다. 공주는 믿었습니다. 그분에게도 세상이 아직 발견하지 못한 보석 같은 무언가가 있을지. 아버지, 저는 제 선택을 후회하지 않을 것입니다. 평강공주가 도착한 곳은 정말로 초라했습니다. 마을 끝자락 제대로 된 집이라 부르기도 어려운 움막. 그곳에서 온달과 그의 늙은 어머니가 살고 있었습니다. 온달은 사람들이 바보라고 부르는 데는 나름의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는 말이 어눌했고 행동이 느렸으며 사람들의 농담을 진담으로 받아들이곤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를 놀렸습니다. 아이들은 그에게 돌을 던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온달에게는 남다른 점이 있었습니다. 그는 누구보다 효자였고 늙은 어머니를 위해 매일 산에 올라 나무를 했습니다.
힘은 장사였지만 그 힘을 쓸 곳을 몰랐을 뿐이었죠. 평강공주가 움막 앞에 도착했을 때 온달은 나무를 지고 막 돌아오는 중이었습니다. 온달은 눈앞에 나타난 아름다운 여인을 보고 깜짝 놀라 뒤로 물러났습니다. 저는 평강이라고 합니다. 당신과 혼인하러 왔습니다. 온달은 당황하며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이게 무슨... 안 됩니다. 저는 가난하고 바보예요. 마님 같은 분이 왜 저 같은 거한테... 평강공주는 온달의 손을 잡으며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온달님, 바보라는 건 다른 사람들이 붙인 이름일 뿐이에요. 제가 보기에 당신은 누구보다 착한 사람이에요. 당신은 지금 그대로도 충분히 훌륭해요. 하지만 저는 당신 안에 아무도 발견하지 못한 보물이 숨어 있다고 믿어요. 온달은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자신이 믿음을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깨달은 순간이었습니다. 온달님, 바보라는 건 다른 사람들이 붙인 이름일 뿐이에요. 제가 보기에 당신은 어머니를 위해 매일 산을 오르는 효자이고 누구도 해치지 않는 착한 사람이에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온달의 어머니가 움막에서 나왔습니다. 아니, 이 양반이, 당신은 도대체 누구시오? 평강공주는 온달의 어머니에게 정중히 절했습니다. 어머님, 저는 평강이라고 합니다. 앞으로 어머님을 모시고 온달님과 함께 이곳에서 살고 싶습니다. 어머니는 공주의 옷과 말씨를 보고 범상치 않은 사람임을 직감했습니다. 아가씨, 당신은 분명 좋은 집안 분이실 텐데 어째서 이런 곳으로? 어머님, 좋은 집안이 중요한 게 아니라 좋은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저는 온달님이 좋은 사람이라는 걸 알아요. 그날부터 평강공주는 온달의 집에서 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게 낯설었습니다. 궁궐에서는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았는데 이제는 직접 밥을 짓고 빨래를 하고 청소를 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평강공주는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녀는 가져온 폐물을 팔아 집을 수리하고 땅을 사고 가축을 키우기 시작했습니다. 온달은 공주의 부지런함과 지혜에 놀랐습니다. 평강님, 저는 평생 이렇게 좋은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정말로 제가 이래도 괜찮을까요? 평강공주는 온달의 어깨에 손을 얹으며 말했습니다. 온달님, 당신은 지금 그대로도 충분히 훌륭해요. 하지만 저는 당신 안에 아무도 발견하지 못한 보물이 숨어 있다고 믿어요. 그 보물을 함께 찾아볼까요? 온달은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누군가가 자신을 믿어준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네, 저도 노력할게요. 평강님을 실망시키지 않을게요. 평강공주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날부터 공주는 온달을 변화시키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온달 안에 숨어있던 진짜 모습을 깨우기 시작했습니다. 평강공주는 온달을 관찰했습니다. 그리고 발견했습니다. 온달은 바보가 아니었습니다. 단지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 못했을 뿐이었습니다. 온달은 힘이 장사였습니다. 산에서 나무를 할 때는 다른 사람 몇 명의 몫을 혼자 했습니다. 온달은 눈치가 빨랐습니다. 산짐승의 움직임을 보고 날씨를 예측했고 어떤 약초가 어디 있는지 정확히 알았습니다. 온달은 마음이 순수했습니다. 그래서 복잡한 계략이나 음모를 이해하지 못했을 뿐 본질을 꿰뚫는 직관력이 있었습니다. 평강공주는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에게 필요한 건 제대로 된 방향뿐이야. 공주는 마을에서 떨어진 빈터를 찾았습니다. 온달님, 오늘부터 여기서 훈련을 할 거예요. 훈련이요? 네. 당신은 힘이 세고 몸이 튼튼하잖아요. 그 힘을 제대로 쓰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평강공주는 가져온 재산으로 좋은 말을 사고 칼과 창, 활을 구했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서툴렀습니다.
온달은 말에 오르면 떨어졌고 칼을 휘두르면 헛손질이었고 화살을 쏘면 엉뚱한 곳에 날아갔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지나가다 그 모습을 보고 비웃었습니다. 저것 봐. 바보 온달이 무슨 무사한 흉내를 내냐. 공주라는 여자도 참 이상한 사람이야. 한 일을 시키고 있어. 하지만 평강공주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온달님, 저 사람들 말은 신경 쓰지 마세요. 당신은 할 수 있어요. 조금씩, 천천히 가면 돼요. 온달은 공주를 믿었습니다. 새벽부터 밤까지 온달은 훈련했습니다. 칼을 휘두르고 또 휘두르고, 활시위를 당기고 또 당기고, 말을 타고 떨어지고 다시 타고, 손에 물집이 잡혔습니다. 다리에 멍이 들었습니다. 온몸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온달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평강공주가 항상 곁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공주는 온달의 땀을 닦아주고 상처에 약을 발라주고 지칠 때마다 격려해 주었습니다. 온달님, 오늘은 어제보다 나아졌어요. 이 속도면 머지않아 고구려 최고의 무사가 될 거예요. 정말요? 제가요? 물론이에요. 제가 당신을 믿는 것처럼 당신도 당신 자신을 믿어요. 1년이 지났습니다. 온달의 몸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군더더기 없는 근육이 생겼고 움직임이 빨라졌습니다. 2년이 지났습니다. 온달은 이제 말을 자유자재로 다루었고 칼과 창을 능숙하게 사용했습니다. 3년이 지났습니다. 온달은 산중의 짐승조차 활 한 발로 잡는 놀라운 솜씨를 갖추게 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눈빛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저게 정말 바보 온달이야? 몸놀림을 봐. 보통 무사가 아닌데? 어느 날 마을에 도적대가 나타났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공포에 떨고 있을 때 온달이 나섰습니다. 칼 한 자루와 활 하나로 온달은 도적대를 혼자서 물리쳤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온달이 저렇게 강했어? 우리가 그동안 바보라고 놀렸던 사람이 사실은 영웅이었어. 그 소문은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결국 평원왕의 귀에까지 들어갔습니다. 뭐? 바보 온달이 도적대를 혼자 물리쳤다고? 왕은 믿을 수 없었지만 여러 증언이 계속되자 결국 온달을 불러들였습니다. 온달이 궁궐에 나타났을 때 아무도 그가 예전에 그 바보 온달이라고 믿지 못했습니다. 단정한 무사복장, 당당한 자세, 그리고 눈빛에 담긴 깊은 자신감. 평원왕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온달, 그대가 정말 그 온달이냐? 네, 전하. 신은 여전히 온달입니다. 다만 이제는 저를 믿어주는 사람이 생겨서 제 안에 있던 힘을 찾았을 뿐입니다. 평원왕은 온달을 오랫동안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 사람이 내 딸이냐? 네, 전하. 평강공주님께서 저를 여기까지 이끌어 주셨습니다. 평원왕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래, 내 딸이 옳았구나. 그대 안에 진짜 보석이 숨어 있었어. 그때 고구려의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북쪽에서 적국이 대군을 이끌고 침략해왔습니다. 고구려의 국경 지역이 하나둘 함락되고 있었습니다. 평원왕은 전국에 소집령을 내렸습니다. 온달도 그 명을 받았습니다. 전장으로 떠나는 날 아침, 평강공주는 온달의 갑옷을 직접 입혀주었습니다. 온달님, 꼭 살아 돌아오세요. 온달이 공주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 믿음을 저버리지 않겠습니다. 반드시 승리하고 돌아오겠습니다. 평강공주는 눈물을 참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여기서 당신을 기다릴게요. 당신이 영웅으로 돌아올 그날을요. 온달은 전장으로 향했습니다. 첫 전투가 시작되었습니다. 다른 장수들은 온달을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봤습니다. 저자가 그 바보 온달이라며? 공주가 가르쳤다고는 하지만 실전은 다른 법이지. 하지만 전투가 시작되자
모두의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온달은 말을 타고 적진을 가로질렀습니다. 창을 휘두를 때마다 적군이 쓰러졌습니다. 활을 쏠 때마다 정확히 명중했습니다. 그의 움직임은 마치 춤을 추듯 우아했고 동시에 천둥처럼 강력했습니다. 온달은 적의 장수를 1대1로 무찌르고 아군의 사기를 드높였습니다. 첫 전투는 고구려의 대승으로 끝났습니다. 그리고 그 승리의 중심에는 온달이 있었습니다. 평원왕은 승전보를 받고 감탄했습니다. 온달이 단독으로 적장을 베고 아군을 승리로 이끌었다고? 두 번째 전투, 세 번째 전투. 온달은 매번 놀라운 전공을 세웠습니다. 그는 단순히 힘만 센 무장이 아니었습니다. 평강공주에게서 배운 지혜로 적의 전술을 간파하고 병사들의 마음을 헤아려 그들에게 희망을 주었습니다. 병사들은 온달을 따랐습니다. 온달 장군님과 함께라면 우리는 이길 수 있어. 저분은 진짜 영웅이야. 어느덧 바보 온달이라는 별명은 사라지고 사람들은 그를 고구려의 용장 온달이라 불렀습니다. 전쟁이 끝나고 온달이 개선했습니다. 백성들이 거리에 나와 환호했습니다. 온달 장군! 온달 장군! 평원왕은 궁궐 앞에서 온달을 맞이했습니다. 온달, 그대는 고구려를 구했네. 이제 나는 그대를 정식으로 내 사위로 인정하겠네. 온달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전하, 과분한 은혜이옵니다. 하지만 신의 모든 공은 평강공주님의 것입니다. 공주님이 신을 믿지 않으셨다면 신은 여전히 마을 구석에서 바보 소리나 들으며 살았을 것입니다. 평원왕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내 딸은 그대 안의 영웅을 발견했고 그대는 그 믿음에 보답했네. 이것이 진정한 사랑이 아니고 무엇이겠나. 온달이 집으로 돌아왔을 때 평강공주가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온달은 달려가 공주를 껴안았습니다. 평강님 돌아왔어요. 약속대로 영웅이 되어서. 평강공주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온달님, 당신은 이미 영웅이었어요. 세상이 몰라봤을 뿐이죠. 전 그저 세상 사람들이 당신의 진짜 모습을 보게 해준 것뿐이에요. 두 사람은 오랫동안 껴안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평원왕은 성대한 연회를 열었습니다. 온달에게 장군의 직위를 내리고 평강공주를 정식으로 복위시켰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은 화려한 궁궐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함께 일군 그 작은 집에서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신분의 높고 낮음이 아니라 서로를 향한 믿음과 사랑으로 가득한 그 집에서요. 온달과 평강공주의 행복은 오래 지속되었습니다. 하지만 운명은 그들에게 또 다른 시련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몇 년 후 고구려는 다시 전쟁에 휘말렸습니다. 이번에는 신라와의 국경 분쟁이었습니다. 고구려가 잃어버린 땅, 중령 이북의 땅을 되찾아야 했습니다. 온달은 다시 한번 출정을 자원했습니다. 평강공주는 이번에도 온달의 갑옷을 입혀주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왠지 가슴이 무거웠습니다. 온달님, 이번에도 꼭 돌아오실 거죠? 온달은 공주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평강님, 저는 당신이 만들어준 사람이에요. 당신 곁으로 돌아가지 않을 이유가 없죠. 하지만 전장은 가혹했습니다. 온달은 용맹하게 싸웠습니다. 그는 적진 깊숙이 돌진했고 아무도 따라올 수 없는 곳까지 나아갔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적의 화살 하나가 날아왔습니다. 온달의 가슴에 화살이 꽂혔습니다. 평강님. 온달은 그 이름을 마지막으로 중얼거리며 말에서 떨어졌습니다. 부하들이 달려왔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고구려의 영웅 온달은
그렇게 전장에서 숨을 거두었습니다. 소식을 들은 평강공주는 곧장 전장으로 달려갔습니다. 온달의 시신이 실린 수레 앞에 섰을 때 공주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평강공주는 슬픔을 억누르며 말했습니다. 온달님, 약속을 지키지 못하셨네요. 돌아오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때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수십 명의 병사가 힘을 합쳐도 관은 꼼짝도 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마치 온달에 넣기 평강공주를 두고 떠나기를 거부하는 것처럼 평강공주는 눈물을 닦고 관에 손을 얹으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온달님, 당신은 떠나고 싶지 않은 거죠. 저도 당신을 보내고 싶지 않아요. 하지만 당신은 이미 충분히 싸웠어요. 당신은 영웅이었어요. 아니, 영웅 그 이상이었어요. 이제 편히 쉬세요. 공주가 관을 쓰다듬자 신기하게도 관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온달이 공주의 마지막 명령에 고개를 끄덕인 것처럼 평강공주는 온달을 고향 땅에 정성껏 묻어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무덤 곁에 작은 암자를 짓고 평생을 그곳에서 보냈습니다.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며 말했습니다. 저것이 진정한 사랑이로구나. 신분도 재산도 외모도 중요하지 않았어. 오직 한 사람을 믿고 그 사람과 함께 꿈을 이루는 것. 그것이 사랑이었어. 세월이 흘렀습니다. 온달과 평강공주의 이야기는 전설이 되어 대대로 전해졌습니다. 그 이야기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세상이 당신을 바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세상이 당신을 쓸모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 한 사람이라도 당신을 진심으로 믿어준다면 당신은 영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누군가를 진심으로 믿는다면 그 사람 안에서 영웅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온달은 평강공주 덕분에 영웅이 되었지만 평강공주도 온달 덕분에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깨달았습니다. 그들은 서로를 완성시켰습니다. 신분과 편견의 벽을 넘어 사랑 하나로 역사를 바꾼 두 사람. 오늘날까지도 충청북도 단양에 가면 온달의 전설이 살아있는 온달산 성을 볼 수 있습니다. 그곳에 서면 1500년 전 그 사랑이 여전히 우리 곁에 살아 숨쉬고 있음을 느낄 수 있습니다. 온달과 평강공주. 그들의 이름은 영원히 함께 기억될 것입니다. 사랑의 힘으로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든 한국 역사상 가장 아름다운 커플로서 말입니다. 온달과 평강공주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첫째, 사람의 가치는 겉모습으로 판단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바보라고 부른 온달은 사실 고구려를 구할 영웅이었습니다. 다만 그 가능성을 발견해 줄 사람이 필요했을 뿐이죠. 둘째, 진정한 사랑은 상대를 변화시키는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평강공주는 온달을 억지로 바꾸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가 가진 가능성을 믿어주고 함께 노력했을 뿐입니다. 셋째, 신분과 편견은 진정한 가치를 가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왕실의 공주와 마을의 가난한 청년. 누가 봐도 어울리지 않는 조합이었지만 그들은 서로를 통해 최고의 버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누군가에게 안 된다, 불가능하다는 말을 듣고 계신가요? 온달을 기억하세요. 그는 모두가 바보라고 부르는 사람이었지만 단 한 사람의 믿음으로 영웅이 되었습니다. 혹시 지금 누군가를 사랑하고 있지만 주변의 반대에 부딪히고 있나요? 평강공주를 기억하세요. 그녀는 모든 것을 버렸지만 진정한 사랑을 얻었고 역사에 길이 남는 전설을 만들었습니다. 1500년 전의 이야기지만 그 메시지는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사랑은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믿음은 기적을 만듭니다. 그리고 진심은 결코 배신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용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당신도 누군가의 온달이 될 수 있고 당신도 누군가의 평강공주가 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믿음과 사랑으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나눠주세요. 온달과 평강공주의 이야기에서 가장 감동적이었던 부분은 다음 영상에서는 또 다른 놀라운 한국의 전설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그때까지 건강하시고 여러분 모두 사랑하는 사람과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